안녕하세요. 강박자동차 채널입니다. 요즘 전기차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죠? 전기차는 내연차와 완전히 다른 원리로 작동됩니다. 특히 겨울철 전기차는 충전할 때와 주행할 때 온도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은 왜 전기차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핵심 기술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이라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으나 가능한 아주 쉽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따라봐 주세요. 요즘 전기차는 지구온난화 친환경 이미지와 다양한 신차 출시로 사랑을 받으면서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920년대 사라졌던 전기차가 테슬라 흥행 성공과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다시 화려하게 친환경차 주인공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미래 모빌리티 변화의 첫 단계로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해 기존 자동차 회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내연차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지만 첨단 기술이 들어있는 전기차, 그 핵심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의 특징은 차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적다는 것입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가솔린과 비교하면 수십 배 낮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가능한 많이 탑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최적화한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탑재된 배터리로 가능한 주행거리가 운전자가 느끼기에는 내연차에 비해 부족할 것입니다. 자료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전기차가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배터리를 400kg 이상 탑재하고 있습니다. 성인 6명에서 7명 탑승 무게이죠. 심지어 중형차인 아우디는 700kg을 탑재하고도 210마일 주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핵심 부품인 모터 및 인버터 전기장치는 효율이 90%를 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품의 추가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겨울철은 배터리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열량이 큰 차내 히터를 사용할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아 주행거리가 더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입니다. 내연차는 엔진에 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냉각수 및 배기열을 이용하여 실내 난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차는 배터리 위에 난방을 위한 다른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내연차와의 겨울철 주행거리 차이는 더 커집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히트펌프를 사용하면 난방 효율을 올려서 겨울철 주행거리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히트펌프는 건물 난방에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계적인 일을 가해 열을 강제적으로 이동시키는 원리입니다. 기계적인 일은 압축기를 구동하는 것입니다. 히트펌프를 전기차에 적용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모터와 인버터 등 전기장치 발생 열 에너지도 회수 가능하게 됩니다. PTC 히터만을 이용한 난방보다 3배까지 효율을 올릴 수 있어서 전기차의 겨울철 주행거리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전기차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는 다른 배터리에 비해 높은 에너지 밀도와 긴 수명이 장점입니다. 활물질 소재 개발로 효율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지만 최근 개선의 한계를 보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됩니다. 리튬이온이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를 액체 전해질을 통해 이동하면서 충전과 방전이 계속됩니다.
충전과 방전은 전기화학 반응으로서 전류 흐름을 동반하며 이때 전류의 제곱성에 비례하는 에너지와 열의 변환을 수반하게 됩니다. 급속 충전, 급가속, 고속 운전의 경우 배터리 내 고전류가 발생합니다. 이때 배터리의 온도 상승이 급격하게 일어나서 위험하므로 온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온도가 정상 온도보다 내려가면 전기화학 반응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때 고속 충전이 어려워지고 배터리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정상 온도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액체 전해질의 점도가 커지게 됩니다. 이때 리튬이온의 이동 속도가 늦어지고 저항이 크게 증가해 효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정상 온도보다 고온에서도 배터리의 성능 저하 및 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고온에서 전기화학 반응이 너무 급속하게 일어나 과열되고 계속하게 되면 재질이 열화되며 연소 폭발의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화재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정상 작동을 위한 온도 구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배터리도 사람과 비슷하게 섭씨 15도에서 35도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배터리가 정상 온도 조건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온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온도가 낮을 경우 가열해야 하고 높을 경우 신속히 냉각하는 열전달 기술이 적용됩니다. 배터리를 가열하는 열원은 주로 전기 열선과 모터, 인버터 발효를 이용합니다. 냉각하는 냉열원은 냉방 사이클과 라디에이터 열교환을 통한 방법을 이용합니다. 배터리는 셀 단위로 묶어서 모듈로, 또 모듈은 연결해서 배터리 팩으로 탑재합니다. 배터리는 주로 모듈 단위로 냉각을 하며 셀 간의 온도가 균일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공기를 이용한 열교환 방식은 셀 사이를 공기가 흐르면서 열 전달하는 것입니다. 팬을 이용해 강제적으로 흘려주지만 냉각 효과는 크지 않습니다. 공기 열교환 방식은 구조가 간단하고 컴팩트한 장점이 있으나 정밀한 온도 조절이 제한적입니다. 닛산 리프와 도요타 프리우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액체 이용 열교환 방식은 액체가 배터리와 직접 닿지 않도록 주로 액체 통로를 사용합니다. 액체는 연력량이 큰 글리콜 수용액을 사용하여 냉각 각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GM은 알루미늄 냉각판을 셀 사이에 끼워서 온도 조절을 합니다. 테슬라도 액체 냉각 튜브를 배터리 셀 사이를 감싸며 통과하는 구조입니다. 굽어 감싸면서 모든 배터리 셀 측면과 접촉하므로 열 전달 효과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액체 열 전달 방식은 냉각 채널판을 배터리 모듈 하단에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공간 활용으로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열 전달 효율은 제한적이게 됩니다. 배터리 셀을 액체에 직접 담가서 냉각하는 기술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열 전달 효과가 높아 일부 특수차에 적용되고 있으나 추가적인 기술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기차의 열관리 시스템은 배터리를 최적 상태로 유지하면서 관리해야 합니다. 차량 실내 냉난방과 외부 온도에 따른 효율적 에너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는 구동계에서 발생하는 열온을 이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기계적인 일을 가해서 냉방 사이클과 히트펌프를 추가적인 열온으로 이용합니다. 전기차 구동계에서 나오는 열온은
모터, 인버터, 전기 저항 열입니다. 추가적으로 PTC 히터를 사용하여 배터리 가열 및 차량 난방에 사용합니다. 배터리가 워밍업 되기 전 모터의 코일에 구동되지 않을 정도의 낮은 전류를 흘리기도 합니다. 모터 열을 인위적으로 발생시켜 배터리를 가열하는 데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전기차에서 냉방원은 라디에이터와 에어컨 작동입니다. 이 냉열을 사용하여 배터리와 구동 모터기의 냉각 및 차량 냉방에 사용합니다. 히트펌프가 있을 경우 열호는 배터리와 구동 모터기에서 얻은 열이 됩니다. 외부 공기 라디에이터를 통해 얻은 열은 실내 난방으로 공급합니다. 히트펌프가 장착된 테슬라 모델 Y의 경우 차량 냉난방 조건과 배터리와 모터의 상태, 외부 온도 조건에 맞도록 멀티 밸브를 이용합니다. 15개 모드가 사용됩니다. 모델 Y의 난방 모드는 12개로서 대부분 운전 상태에서 작동되는 모드입니다. 히트펌프 실내 난방 및 배터리 가열, 라디에이터 모드 등으로 구성됩니다. 모델 Y의 냉방 모드는 3개로서 특수한 상황에서 작동됩니다. 급속 충전, 최고 출력의 고전류 모드와 실내 냉방 모드입니다. 햇볕 있는 조건에서 차량 외부에 부착된 태양전지를 이용해 발전하기도 합니다. 실내 난방과 배터리를 가열하는 데 활용됩니다.